자, 이제 마지막 개념,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인데, 왜 이렇게 뜨겁노? 응? 패드가 왜 이렇게 뜨겁냐? 모평균의 추정. 와우. 역시 위험한데? 역시 중국산 충전기 위험해. 뭔가, 패드가 뜨겁다. 자, 모평균의 추정. 자, 모평균의 추정인데, 자, 모평균 추정을 할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의 이 평균을, M을 알고 싶대. 맞니? 이 모집단의 평균 M을 알고 싶은데, 야, 이거 샘플링해서 몇 개 뽑아갖고, 모평균이 딱 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모평균이 뭐 50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그게 가능하겠냐고. 몇 개만 뽑아서 볼 건데.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이 있어.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가 신뢰 구간에 뭐가 있다? 길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 세 번째가 딱 세 개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오차의 최대값.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면 이제 마지막 개념이 끝입니다. 자, 추정 파트에서 핵심 뭐다?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다, 추정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샘플링을 아까처럼 N개를 뽑아서 맞지? 샘플링 N개를 뽑아서, 표본 N개 뽑아서 요거 가지고 뭘 하겠다? 요 뽑은 거 A1, A2 이런 거 있잖아. 그게 평균이 뭐였다? 그게 X1바 뭐 이런 거였지? 맞지? X1바, 스몰 X바라고 하자.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를 모평균을 추정해 볼 거야, 이런 얘기고. 자, 신뢰 구간이란 게 뭐냐면 모평균이 뭐다라고 딱 말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모평균이 어디에서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신뢰 구간이에요. 신뢰 구간이 뭐냐면 모평균이 뭐 A에서 B 사이 있습니다. 이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야. 됐니? 자, 요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 모평균이 딱 뭐야 라고 말을 못하고 어디서 어디 사이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확률로 하니까 표본을 이렇게 샘플링 했을 때 있잖아. 이런 표본 평균들을 샘플링 했을 때 이게 한 개만 뽑는 게 아니고 졸라 많이 뽑는다고. 자,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글자 리을이 잘 써봐라 좀. 맞지? 자,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신뢰도 95%도 있고, 신뢰도 얼마도 있다? 신뢰도 99%도 있는데, 신뢰도 95%라는 얘기는 뭐냐니까, 이렇게 샘플링을 뭐 X1바, 뭐 X2바, 표본 평균을 이렇게 샘플링 할 거 아니야. 마치 샘플링해서 그때 표본 평균을 구할 건데, 이놈 중에서 몇 개가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을까 하니까, 요 샘플링한 애들 중에서 100개 중에 쟤를 가지고 뭘 뽑았을 때, 모평균의 신뢰 구간 이렇게 뽑았을 때, 좋은 거 가지고 신뢰 구간을 뽑았을 때 100개 중에 이렇게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요 신뢰 구간 100개 중에 몇 개는, 95개는 모평균을 포함합니다. 그게 신뢰도라는 거야. 이 100개 중에 표본 평균을 뽑아서 신뢰 구간을 잡았을 때, 요렇게 신뢰 구간 겁나 이렇게 막 잡힐 거 아니야. 표본에 따라서 마치 뭐 X1 바가 여기 있었으면 뭐 X2 바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겁나 잡았을 때, 신뢰 구간을 잡았을 때, 이 중에 몇 개가 모평균을 포함하냐 하니까 100개 중에 95개 포함합니다. 신뢰도 95%. 100개 중에 99개가 포함합니다. 뭐를 모평균 포함합니다 하면 신뢰도 99%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신뢰도라는 게 표본 평균을 뽑아갖고 표본 평균을 구해갖고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거 중에 몇 개가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마치 모평균이 그 신뢰 구간에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잡은 거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뭘 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공식을 좀 만들 수가 있어. 자, 일단은 95%니까 확률이잖아. 그래서 P, Z가 말이야,
마이너스 1.96에서 표준 정규 분포 보면 1.96까지를 계산해 보면 말이야 0.95가 나온단 말이야. 확률이 0.95가 나온단 말이야. 95%일 때가 얘고 99%일 때가 외울 필요는 없어. 문제마다 줍니다. 간혹 소수점 아니고 깔끔하게 줄 때도 있어. 그 확률이 0.99가 될 때가 얼마냐 하니까 반동이 0.475가 되는 475 맞나? 아니 이거 나누면 0.495네. 미안. 0.495 594면 0.495 반동 0.495가 되는 게 그게 2.96일 거야. 마이너스 2.96 어이 야 2.58 정차려 뭔가 이상하더라. 어이 2.58이 됩니다. 마이너스 2.58 그러면 반동이 0.495였으니까 두 개 더하면 0.9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 가지고 뭘 할 거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잡아낼 거랍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 95%일 때는 이렇게 99%일 때는 이렇게 확률을 말하는 거다. 마치 확률을. 그래서 이거 잘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자 이걸 잡아야 된다고. 야 m이 뭐에서 뭐 사이라는 부등식을 잡아내야 되는데 뭐 가지고? x바를 가지고 표본평균 딱 뽑은 걸 가지고 모평균의 범위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x바를 뭐로? Z로 바꿔치기해서 여기 숑 집어넣으면 된단 말인 거잖아. 됐지? 그래서 뭘 할 거다? 표준화할 거다. 자 그러면 자 표준화할 건데 x바에서 뭐 뺀 다음에 x바의 평균인 평균인 모평균 빼고 그놈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딱 나누면 되지. 저거를 어디에? 여기 요식에다가 딱 집어넣을 거다 이런 얘기야. 됐니? 그랬더니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분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가 되는 거고 내가 누굴 알고 싶다고? m이 뭐에서 뭐 사이들 다 요걸 알고 싶다고. m에 대해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얘기야.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해서 정리하고 자 됐지. 그 다음에 여기 m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 m-x 바라는 놈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있다. 자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m만 딱 남기려면 x바를 더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x바 없애려면 x바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 모평균이라는 것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고 자 이게 뭐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야. 됐지? 뭐라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 좀 다 지울게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요거만 정리하고 좀 지우자. 자 여기 지금 1.96 있잖아. 1.96 이거 뭔데? 이 신뢰도에 따른 z값이지. 95%일 때는 그 z값이 1.96이고 99%일 때는 그 신뢰도에 따른 z값이 2.58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해서 숫자가 원래 아니었잖아. 그래 내가 숫자로 봤으니까 신뢰도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K라고 좀 적자라는 겁니다. 됐지? 1.96 대신에 K를 좀 적자. K가 뭐다? 신뢰도에 따른 Z값이다. 자 그럼 싹 줄게. 자 이걸 정리를 다 했습니다. 뭐 거의 다 했어. 개념은. 자 신뢰 구간이 뭡니까 했더니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뭡니까 했더니 구해봤다. 방금 구해보니까 모평균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모평균은 뭐에서 뭐 사이다. 이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인데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시면 문제 안 풀려.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 뭐 나머지는 뭐 표본 평균, 표본의 크기,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자 k가 뭔지만 딱 정리해두자. 요 k가 뭐라고? 요 k가 뭐라고요? k가 신뢰도에 따른 무슨 값이다? z값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두자. 아 신뢰에 따라 저 k 값만 바뀌겠구나 이런 얘기지. 됐죠? 자 그거 하나 기억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신뢰 구간 있잖아요. 신뢰 구간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한번 볼게. 신뢰 구간을 만나잖아. 신뢰 구간을 만나면 오케이?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딱 주잖아. 그냥 문제 풀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m이 야 2에서 뭐 5 사이래 이렇게 딱 나오잖아. 실내 구간이 딱 나오지. 모평균의 실내 구간이 나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거야. 이게 실내 구간이니까 여기 큰 거 보이지? 오른쪽에서 왼쪽을 딱 빼잖아. 그래서 실내 구간이 나왔을 때 반응하는 거, 모평균의 실내 구간이 나왔을 때 반응하는 거, 실내 구간에 뭐를 구한다? 길이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실내 구간 길이는 큰 거 짠 거 빼니까 좀 빼면 뭐 나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그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는 거잖아. 그게 길이 아니야? 그럼 얘가 죽고요.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이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라고 쓸게요.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될까?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어디서 나왔다? 실내 구간에서 나왔다. 둘이 뺐더니 나오더라. 실내 구간 만나면 뭐해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오른쪽에서 왼쪽 빼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실내 구간을 줬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5 빼기 2가 실내 구간 길이니까 그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라고 해서 식을 써서 푼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될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얘는 거의 뭐 매번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식을 잘 보세요. 식을 잘 보니까 자 이게 왼쪽이 말이야. 왼쪽이 얘지, 오른쪽이 얘지. 맞니? 자, 그래서 실내 구간에 여기를 뭐 별이라고 해볼까? 여기 별이라고 하고 여기를 달이라고 해보면 실내 구간에 양쪽 거 별 더하기 달 해서 나누기 2하면 말이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뭐 나온다? 표본 평균이 나오네? 이런 거지. 아, 됩니까? 두 번째 할 일은 모평균이 딱 모평균의 실내 구간이 딱 나왔을 때 우린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알 수 있다고. 두 번째는 뭐다? 모평균을 구할 수 있다. 모평균이 아니고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다. 표본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표본 평균이 뭐 x반데 어떻게 구한다고? 양쪽 끝에 거 실내 구간에 양쪽 끝에 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나오잖아. 그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야 모평균이 2에서 5 사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그게 뭐다? 모평균이 표본 평균이 나온다고. 미친. 어딜 봐라? 요식을 봐라. 요식. 별과 달을 보세요. 별과 달을 보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x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표본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모평균의 실내 구간에 양 끝값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표본 평균이 나온다. 그거까지 아시면 뭐 끝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차의 최대값. 요거 개념 설명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강. 자, 오차의 최대값인데요. 오차의 최대값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의 오차인데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차라고 하면 m마 x 바의 차이니까 누가 큰지 몰라. 이걸 말하는 건데 오차의 최대값은 자, 저 식을 보세요. 실내 구간 식을 보니까 x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맞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럼 이거 잘 보니까 x바 기준 좌우대칭으로 생겨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그럼 여기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좌우대칭이다. 그럼 요 어딘가에 뭐가 있다고? 모평균이 요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요 어딘가에 갖다 꽂힌다. 뭐가? 이 파란색이 어딘가에 모평균이 있는데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지금 이 놈이 표본평균 기준 좌우대칭으로 딱 생겼잖아. 그치? 이 모평균의 실내 구간이 X바 기준으로 좌우대칭으로 생겼단 말이야. 이 어딘가에 모평균이 있을 거다. 맞지?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오차가 제일 클 때는 언제야? 표본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모평균이 여기 얘 아니면 여기 올 때 아니야? 양 끝에 올 때. 오차의 최대값이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의 절반인 거 보이냐고. 그래서 오차는 제일 커봤자
오차의 최대값이 뭐다? 실내 구간 길이의 절반이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오차의 최대값은 뭐다? 실내 구간 길이의 절반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게 오차의 최대값에 대한 개념이야. 되니? 그러니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니까 실내 구간의 양 끝에 뭐가 올 때, 양 끝에 여기 m이 올 때 아니겠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둘의 차이의 최대값은 뭐다? 실내 구간 길이의 딱 절반인 요 길이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 얘기야. 오차의 최대값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끝. 자,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표본평균 추정인데, 표본평균의 추정인데 잘 보세요. 자, 일단 잘 쓰셔야 된다. 자, 손보습제 한 개입니다. 자, 일단 한 개니까 뭐다? 손보습제 용량이네. 용량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한 개 뽑으면 뭐라고 했어요? 평균이 m이고 표준표시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네, 쭉 읽어가다 보니까 25개를 이미 추출하여 해서 표본을 뽑았군. n이 25인 표본을 뽑아서 얻은 용량의 표본 평균이 x 바다. 이거의 평균이 x 바구만 이런 거지. 자, 그리고 그래서 95%의 실내 구간을 구했더니 그 m이 뭐다? 얘래. m이 72.08에서 79.92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실내 구간을 딱 보자마자 모평균 실내 구간 봤지? 그럼 뭐 한다고? 큰 거 작은 거 빼서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한다. 보통 거의 대부분 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79.92에서 세로로 쓸게 72.08을 빼니까 4고요. 그 다음에 8이고 7.84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실내 구간 길이가 7.84가 나오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실내 구간 길이가 뭐라고? 이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요. 맞지?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2 곱하기 k가 뭔데? 신뢰도에 따른 z값인데 95% 확률이 95일 때의 z값 1.96인 거 보여? 1.96 곱하기 k가 신뢰도에 따른 z값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n이 25잖아. 그러면 5분의 시그마는 몰라 이거지. 되니 1.96 글자가 이상하게 생겼네. 자, 1.96 다시 한번 적고, 자, 그러면 약분이 될 겁니다. 약분이 되면 1.96이랑 약분이 돼야 정상이야. 4로 약분되죠. 4, 6에 14, 4, 9, 36, 4는 4. 여기가 4가 된다. 자, 그러면 자, 보자. 4, 2로 약분하면 더 되네. 자, 2로 약분하면 더 납시다. 여기 2로 약분하면 여기가 2죠. 자, 그러면 5분의 시그마가 2니까 시그마가 10이란 걸 얻었다.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근데 요까지만 하고 보통 이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똑같은데 말이야. 요번에는 표본이 25개가 아니고 여기서 표본을 64개를 또 추출했대. 자, 64개를 추출했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바뀌겠지. 자, 표본 평균이 바뀔 건데 그 표본 평균이 얼만데? x 바 마이너스 1이래. 이런 망할? 그러면 25개일 때 표본 평균 또 구해야 되네 라는 거지. 자, 이게 뭐라고? x 바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64개의 표본 평균 얘라는 거잖아. 그럼 x 바 알아야 되니까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살짝 가보세요. 여기 가보니까 이거 2개 더해서 실내 구간 양끝값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표본 평균 나온다고. 표본 평균 어떻게 나온다고? 별 더하기 달해서 나누기 2하면 나온다고. 오케이? 자, 이 문제 정도면 학교 시험에서는 중상 문제인데 여기 수능 특강에서는 기본 문제죠. 자, 그래서 시그마 10인 거 잡아내놨고요. 좀 필요한 거 좀 지울게요. 그죠? 왜 이렇게 크노? 자, 시그마 10인 거 잡아내놨습니다. 시그마가 10이다. 이거 잡았고, 자, 표본 평균 구해야 되니까 얘들 둘이 뭐해서 표본 평균의 양끝값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더하면 소수점 아래 없어지고 80 더하기 72가 나누기 2 한 거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게? 2, 5, 1이니까 자, 그럼 2, 7에 14, 2, 6은 12 이렇게 되겠지.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온다? 76이 나온다. 뭐에? 25거에 뽑은 거에 표본 평균 말하는 거야. 근데 64개 뽑은 거에 표본 평균은 이거라며. 그러니까 64개의 표본 평균은 75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에 역시 64개 뽑은 거에 95% 신뢰 구간이 얘랍니다. 자, 그래서 뭐 구하라? B 구하라. B 구하라니까 여기 구하라는데, 자, 표본 평균
모평균의 그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한다고?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표본 평균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거잖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은 x바가 뭐다? 75인 거야. 맞지? 64개의 표본 평균은 75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하란 거잖아. 맞지? 요게 빈 거야. 75에다가 실내도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얼마라고? 64니까 여기 루트 n분의니까 8분의 시그마가 얼마라고? 10.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할게. 약분하니까 0.826. 에이? 약분이 8로 안 될 느낌인데?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4로 해야겠다. 자, 이거 먼저 하면 10과 8부터 약분하면 4고 여기 5죠. 그럼 4로 약분하니까 0.4416 4916 해서 자, 계산하면 75 더하기 0.49 곱하기 5란 말이야. 계산 들어오니까 조심하시고 59 45 54 20 해서 자 2.45 되는 거 맞나? 자 해서 그럼 77.45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 맞지? 자 77.45 여기 있네요. 예, 확인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